안녕하십니까. 한글 문장 이해 및 한국어 대화에 대한 이해력, 특히 외국인이 한글을 공부할 때 한글 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한자로 방자를 볼 건데요. 이 방은 각이지다 할 때 그 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겉모습이 이러하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방 해서 우리가 모라는 의미의 방입니다. 점을 찍고 수평으로 긋고 그 다음에 기역자처럼 해서 꺾어 올리고, 그리고 이 점 밑에서 사선으로 옆으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곡선형으로 하면 방자가 되겠습니다. 이 방은 모라는 뜻이죠. 이 모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각이지다 할 때 그 각 또는 겉모양 새가 이렇다 할 때 그 모양새, 이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방자 다시 한번 보면 점을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할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 긋지만 손으로 쓸 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옆으로 해서 수평으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쪽 오른쪽 기역자 비슷한 거를 먼저 한다 해서 곡선으로 삐치듯이 내려보내면 방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자가 들어가는 한글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방법, 무슨 일인가를 하는 수단과 방법 할 때 그 방법이에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구 또는 하는 어떤 그 무엇을 사용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상 수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방법은 보다 좀 프린시펄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원리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통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방법은 다음에 나오는 요 방도하고 거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도는 방법보다 훨씬 더 원칙, 무슨 일을 하는 원리에 가까운 게 더 방도다. 그러나 방법과 방도는 거의 같은 말로 쓰는 거고요. 수단이라는 말은 요 원리보다는 보다 더 적용 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방향입니다. 사방은 이 방향이 네 군데란 뜻이니까 요 사가 넷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네 군데니까 이 얘기는 모든 방향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사는 넷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all, every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장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렇게 길쭉하게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각형 구조를 장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앞쪽뿐만이 아니고 또 최앞단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뒤고 이게 앞이다. 그럼 이 앞쪽 이 전체를 다 전방이라고 하는데, 적과 대치하는 최전방도 전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이 앞쪽이라면 후방은 뒤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측방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방, 좌측방, 이렇게 옆쪽을 측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방통행,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오죠.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양방통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양방통행은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를. 그러나 의사소통이 양쪽으로, 내가 듣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내 말을 상대방한테 하기도 하고, 이걸 양방통행이라는 말로 씁니다.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하고 같은 의미인데, 일방통행이 주로 도로에서 오는 길 없이 가는 길만 있는 것, 또는 가는 길 없이 오는 길만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일방통행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일방적이라고 얘기하죠. 역시 대화에서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을 일방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유니레터럴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은 생각도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김칫국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랩사이디드라고 하는 부분은 편파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을 두드러지게 편을 드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자를 볼 건데요.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처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무목과 같은 글씨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다 점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8팔자를 이렇게, 8팔자는 아니지만 8팔자 비슷한 것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우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하면 죽이다 할 때의 살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X자처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목 자와 같이 쓰고, 그 다음에 8팔자 비슷하게 쓰고, 그 다음에 우자를 써주면 죽이다 할 때의 살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살자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단어들, 일반적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 사람을, 여기 인자가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살인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긴 죽이는데 사람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그러니까 식욕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걸 도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살육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는 뭐 내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심하게 죽이는, 이거는 이제 범죄 행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살육이라고, 너무 심하게 죽인 거예요.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살처분이란 뜻입니다. 도살처분, 즉 전염병, 우리가 사람한테는 감염병이라고 쓰지만 동물한테는 전염병이라고 쓰죠. 이 전염병에 걸린 또는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들을 다른 데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살아있는 상태로 폐기하는, 그걸 우리가 살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살하다, 이게 교가 이게 목을 매다라는 뜻이죠. 목을 졸라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통상 그 사형수 사형 집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면 교살형을 하게 되는 거죠. 살모사, 살무사라고도 합니다. 이 살모사는 그 한국에서는 맹독성 뱀이 많지 않은데 이 살모사는 맹독성 뱀이죠. 이거는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느냐면은 이게 모자가 엄마란 뜻이거든요. 자기 어미의 살을 파먹고 산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살모사라고 지어진 거고요. 살생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혁명이라든지 또는 내란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사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편과 내 편을 갈라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명단을 만드는 것을 살생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기업을 인수했을 때 해고할 사람, 잔존시킬 사람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역시 살생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살은 살인을 한 것을 타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자살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인 것 해서 타살과 자살은 반대다. 타살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범죄가 되는 거고, 자살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죠. 다음에 이제 안자를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안자는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편안하다 해서 점을 찍고 이걸 간머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갓을 쓴 모양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그어주고 맨 나중에 수평으로 긋는 겁니다. 이것을 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을 여자는 집안에 앉아 있어야만 집안이 평안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시대가 지난 얘기고요. 어쨌든 안자를 다시 오면 점을 찍고 왼쪽에 삐침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그은 다음에 꺾어주고 비스듬하게 내려 긋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내려보내고 비스듬하게 곡선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평을 그어주면 안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자에 대한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편안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하다 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와 평안하다는 막 혼동돼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칙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 상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건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위험한 것이 평소에 잘못하면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장치를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프티 캐치 하면 방아쇠를 총의 방아쇠를 걸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핑거라인 하면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전장치 중에서 특히
시트벨트라고 하는 안전띠가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은 이렇게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안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격동하지 않고 안정,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즈드 하면 사회라든지 이런 데가 뭐 급격한 변혁이라든지 또는 뭐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소굴에 어쨌든 겉으로 볼 때 평온하게 간다라는 뜻이고, 스테빌리티 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 즉 calm, 이러한 안정과 요 안도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는 휴, 이제 됐다 라는 의미의 안도라는 말을 쓴다. 무난은 안녕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죠. 그 다음에 안부와 안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부는 평안한지, 안이 평안한지, 안위는 평안한지, 위태로운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안부는 인사말에 쓰는 거고, 안위는 어떤 상태, 스테이트에 쓰는 그런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온하다는 안정된 중에서도 특히 이게 따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온이 그냥 마음이 따뜻한 상태니까 안정된 중에서도 더욱 안정된 그러한 상태를 안온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어와 각 글자에 대한 10개의 실용 한국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의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Pray for Ukraine. Thank you.